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피플 이영현입니다. 지난해 미 중간선거에서 한국계 연방 하원 의원 4명의 연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K피플에서는 새해 첫 손님으로 이 4분 가운데 한 분이죠. 캘리포니아주 40지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영김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스튜디오 좀 익숙한 곳인데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어서 어때요? 좀 기분이 네, 좀... 꼭 친정에 돌아온 기분이네요. 네. 저도 딱 앉으니까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네네. 또 초대 손님과 대화를 나눴던 그런 예. 모습이 생생한데 네. 어쨌든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다시 돌아오니까 또 반가운 얼굴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중간선거에서 좀 일찍 결과가 나왔어요. 최종 결과는 어떻게 집계 됐나요? 최종 결과는 56.8%로 네. 상대방보다 네. 결과적으로는 한 14%를 이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제가 2014년부터 이제 선거를 2년마다 치렀는데 네. 처음으로 빨리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번에 이렇게 많이 큰 표 차이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뭐 시청자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네. 또 특히 유권자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은 이제 민주당 강세 지역이에요. 거기다 이번에 지역구도 바꾸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재선의 성공 요인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 지역구가 뭐 공화당이 더 많다, 민주당이 더 많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공화당이니까 민주당 텃밭에서 뛰니까 너무 힘들었다. 뭐 이번에는 새 지역구가 공화당이 조금 더 많으니까 네. 또 쉽겠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바깥에서 볼 때에는 이런 여러 가지의 의견을 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큰 차이로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지역 사회에 그 현안 문제들을 잘 파악하고 네.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슈들에 관한 제가 그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 해결책이 그게 그분들에게 신임을 얻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이 first term 의원으로서 네. 2년 동안에 일했던 네. 그 리설트가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그러니까 first term 의원으로서 저는 벌써 29개의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는 기록을 냈고요. 그중에 10개 법안이 벌써 바이든 대통령께서 서명을 해갖고 법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의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 민원 상담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드리고 그 현안 문제를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법안을 상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게 많은 그 신임을 얻고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네. 자, 당선됐다는 결과를 딱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너무 안도의 숨이 그렇죠. 먼저 나왔죠. 그리고 솔직히 한 10일 정도 거의 2주일까지도 기다려서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준비가 됐었기 때문에 less than 2 days의 결과가 벌써 나와가지고 영킴이 승리했다는 그런 마음에는 정말 정말 이런 그 안도의 숨 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 수고했던 저희 그 스태프들이나 지역구의 유권자들이나 또 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또 제 눈앞에 바로 앉아있는 우리 자원봉사자들 또 계속해서 일을 하라고 격려해줬던 이런 여러분들 또 우리 언론 기관에서도 또 좋게 기사를 써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이런 많은 쭉 스쳐가셨군요. 그냥 주마등처럼 쭉 지나가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 연방 하원 의원이 435명이죠. 이제 한국계 의원, 앤디 김 의원 있고, 멜릭 스트랜드 의원 있고, 미셸 박스틸 의원들. 이렇게 전부 이제 연임에 성공하셨어요. 네 분이 함께 자리 좀 하셨어요? 아직까지 한 4명이 다 모이신 건 다 모여서 뭐 식사를 나눈다거나 이럴 기회가 아직 없었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초선 의원이었고 서로 맡은 그 커뮤니티 분야가 틀렸기 때문에 거기에 일에 집중하느라고 같이 모일 기간은 없었지만 그래도 의정 활동을 하다가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법안을 상정을 할 때 한국과 연관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아시아와 연관된 것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조율을 하면서 같이
그 발의를 해줄래? 네네네. 뭐 이거를 내가 법안을 상정을 했는데 네. 이거를 좀 코스폰서를 해줄래? 하면서 그 전화로 연결하고 이러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하우스 플로어에서 항상 봐요. 네. 그러니까 좀 저희는 공화당은 이쪽, 민주당은 이쪽에 앉지만 서로 보면 또 반갑게 네. 손 흔들고 인사하고 그러긴 합니다. 네. 새해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좀 이제 재선이 됐기 때문에 좀 마음의 여유도 갖고 네. 또 같이 앉아서 커피나 또 식사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뭐 축하 인사는 다 나누셨겠지만 그런 거 다 했죠, 예, 벌써. 좀 더 이제 이야기는 물론 지역구도 틀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도 가장 자주 만나고 또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 바로 옆에 지역구고 또 저희 언니고 친구이기도 한 미셸 스틸 의원님과는 자주 만납니다. 그렇군요. 자, 초선으로 보낸 지난 2년간 어떤 게 가장 흡족하셨고 이제 성취감을 느끼셨던 게 뭐였는지. 제가 금방 당선됐을 때 코비드 때문에 모든 그 록다운이 있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문을 닫아야 됐고 거기에 어저스트를 하면서 식당들은 바깥에 텐트 치면서 의자 내놓고 그렇게 그렇죠. 손님들을 맞았고 참 어려운 기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당선되기 전에 그 CARES Act를 통해서 그 우리 지역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또 인디비주얼들에게도 내주는 그 돈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도와주기 위해서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론들이 다 available 했었는데 그게 다 쓰여지기도 전에 2021년 3월 말에 그 페이책 프로텍션 프로그램이 다 끝나더라고요. 돈은 충분히 아직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급하게 페이책 프로텍션 프로그램 익스텐션 액트를 상정을 했습니다. 연장 법안. 예, 그걸 초당적으로 조지아에서 금방 당선된 민주당 의원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저희 지역구에도 제가 보는 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연장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2개월 연장을 5월 30일까지 하는데 저는 그래서 저희 공화당 랭킹 멤버 럭드마이어를 설득을 하고 그분은 그 민주당 체어이신 그 벨리스카스 의원님을 설득을 해서 저희 4명이 초당적인 법안을 상정을 해서 정말 스피디 건살레스 같이 상정하고 일주일 만에 그거를 통과시키고 바이든 대통령께서 3월 31일 날 그게 이제 그 익스텐션 그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사인을 해갖고 연장시켰어요. 연장시키면서 2.7 million small business loan을 프로세스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54 billion 달러를 그 small business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제일 처음 상정한 법안, 제일 처음 그 바이든 대통령께서 사인한 법안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면 성취라면 할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제가 그 스몰 비즈니스 커뮤니티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에 돌아올 때마다 스몰 비즈니스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그 PPP 익스텐션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당신들이 그런 일을 하라고 나를 워싱턴에 보내줬기 때문에 그런 common sense 솔루션을 찾는데 더 계속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답을 하죠. 그렇군요. 반면 내가 이건 정말 한계에 부딪혔던 그런 좀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계속 캠페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뽑아서 워싱턴에 보내주면 이 분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partisan politics를 그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partisan politics 때문에 gridlock이 있는 거를 직접 가서 깨면서 common sense solution으로 일하는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당적인 어떤 초당적인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직접 가보니까 이 partisanship이 너무 벽이 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면서 relationship building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거의 한 1년을 했는데 제일 힘들었던 것은 그 연말을 보낼 때 제가 제 사무실 의회 그 오피스 빌딩 앞에서 그냥
그냥 넘어졌는데 이 왼쪽 팔을 다치는 그 이제 shoulder dislocation이 되고 예, 탈골되셨군요. 예, 그러니까 막 금이 가고 네. 그러면서 제가 원했던 대로 이 힘이 모자라 갖고 이제 일을 못했던 거 그런 거가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법안을 상정을 하고 하원을 통과시키고 또 초당적인 차원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럼으로써 엑시오스에서 가장 초당적으로 일을 하는 그 프레시맨으로 제가 뽑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very bipartisan and most effective freshman으로 제가 선정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좀 그 육체적으로 힘든 거가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로는 또 많이 보람된 기간을 보냈던 그 네. first term이었습니다. 예. 의원님은 이제 에드 로이스 전 연방 하원 의원으로 보좌관 생활하시면서 정기에 입문하셨어요. 보좌관 생활만 무려 21년. 그래서 이제 초선 의원님에도 불구하고 3선, 4선 의원의 그 정치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제가 그 congressional staff로서 일을 했던 것이 네. 지금 제가 의정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에로이스 의원님과 일을 하면서 제가 그 Director of Asian Affairs로 또 특히 동북아시아 관련한 또 한미 관계 문제, 또 동북아시아 문제 이런 걸 많이 해결을 해서 그런지 제가 지금 그리고 본인들이 일단 당선이 되면 어떤 커뮤니티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네. 하는 그 부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스피커가 그걸 임명을 하게 됩니다. 네. 저의 그 백그라운드나 저희 지역구를 볼 때 제가 Foreign Affairs Committee에서 국제관계위원회에서 일을 네. 하겠다고 한 거고 네. 그래서 들어가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20여 년간의 경력을 최대로 발휘를 해서 우리 그 한미 관계라든지 또 우리 지역구에 관한 일들을 그냥 일사천리로 또 초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노하우를 또 배워서 그런지 그런 모든 experience를 fully 활용을 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목소리가 좀 더 좀 남들보다 더 많이 낸 거, 또 좀 더 세게 낸 거, 뭐 이런 네. 거를 이렇게 보시면서 네.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초선 의원으로서 어디 빌딩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하우스 플로어에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이제 고민하지 않고 일단 그냥 일을 먼저 하는데 그 모습을 보여드린 것에 아마 그런 좋은 평가가 나온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있었다는 게 도움이 됐겠죠. 네. 자, 이제 재선 의원으로서 이제 또 이제 남은 2년 동안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자,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고 일을 하실 계획이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이제 그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리듀스 하는데 신경을 쓸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속 급증하는 그 유류세, 네. cost of 또 living 그런 거에 고민하는 거 그리고 이제 오픈 그 보더를 통해서 들어오는 지금 그 fentanyl 이런 그 drug smuggling 또 아니 drug smuggling이 가장 마약. 저는 뭐 이민자로서 또 이민 그 개혁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좋은 뜻으로 이제 일을 네.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금 저희 지역구나 미국이 지금 현재 당면한 그런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당면한 이슈들은요. What can we do to lower inflation and reduce the cost of living? 그리고 make 그 energy independent 이런 거에 신경을 쓸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저희들에게 와서 부탁을 하는 게 do something about this retail, organized retail crime. 사업하시면서 또 homeless 문제 때문에 우리 식당이나 비즈니스 하는 그 뒤에 파킹장이나 이런 데에 보면은 이 노숙자들 문제 이런 거를 좀 해결해 달라. 그리고 또 그 organized retail crime은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저희 지역구만 하더라도요. 브레아 몰에 그 K jewelers 그 jewelry shop 같은데 그냥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런 그 유리로 된 그 디스플레이 케이스를 갖다 그냥 깨고요. 그냥 확 집어가는 거죠. 확 집어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federal, state, county and local law enforcement agency가 그 콜라보레이션을 안 해요. 그리고 이 one agency에서 이
potential suspect를 잡아서 거기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인포메이션이 있더라도 이게 코디네이션을 안 하니까 공조가 안 되는군요. 예. 그 인포메이션 쉐어링이라든지 코디네이션이라든지 그래서 서스펙트를 빨리 잡아갖고 그 사람들을 비하인드 bar에다 놔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솔루션도 제가 벌써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런 중요한 그 안건들에 대한 그 border security에 관해서는 제가 국경을 3번이나 다녀왔어요. 텍사스하고 그 southern border in 캘리포니아에도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거기에도 그 mile by mile strategy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Comprehensive Southern Border Strategy Act를 벌써 상정을 해놔서 mile by mile strategy.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을 갖다가 빌드하기 시작했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하지 말라 그래갖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벌써 purchase한 equipment나 supply들이요 쓰여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리고는 warehouse에 taxpayer 세금으로 그냥 계속 돈만 내면서 쓰여지지 않는 방치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도 해결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텍사스 보러 같은 데는 그런 데는 그 보러 에이전트를 갖다 증가시켜서 보러 패트롤을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mile by mile strategy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Inflation Reduction Act는 솔직히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 그냥 무조건 일사천리로 통과시켜갖고 인플레이션을 리듀스 하는 데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인플레이션만 더 인크리스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제가 그 솔루션을 내놨어요. 그것은 Inflation Prevention Act. 그래갖고 의회에서 법안 통과를 시킬 때 if it adds to inflation 그러면 그걸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다. 레이트가 4.5%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인플레이션에 도움이 되는 그 세금 인상안이라든지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절대 통과시키면 안 된다 하는 common sense 법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organized retail crime 같은 경우도 모든 기관들이 그 공조해서 인포메이션을 쉐어를 하라 하는 그런 법안. improvement on Federal Investigations on Organized Retail Crime. 이런 법안들을 벌써 그 Common Sense Solution을 하기 위한 법안들이 나와 있거든요. 새해에는 작년에 그거를 다 통과시키지 못한 법안들이기 때문에 새해에는 다시 이거를 인트로듀스 시켜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화당이 majority가 됐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마이너리티에 있으면서 많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었는데 Imagine how much more I can do. 조금 더 하실 수 있겠군요. 예. 자, 한미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도움을 좀 주실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우선 한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작년에 제가 많은 법안을 상정한 것 중에 한국과의 그 경제 협력 부분에 관해서 지금 현재 existing 하는 벌써 2022년도에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10년 it was a 10th anniversary in 2022. 지금 2023년도에 11th year를 이제 이어가면서 저희가 본 그 골드 스탠다드라고 recognition을 받을 정도로 US Korea Free Trade Agreement가 다른 나라에서도 그걸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항상 그 모자란 미흡한 점도 있고 improve 시켜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그 고위급의 그 인력들이 한국에서 이제 회사가 오면서 같이 모시고 와야 될 그 고위급의 인력들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그 비자 캐리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Partner with Korea Act를 상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고위급의 E4 비자 캐리거리를 15,000개 할애를 해라. 이것은 벌써 우리가 뭐 오스트레일리아나 싱가포르나 캐나다나 그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할 때 벌써 채택된 부분인데 한국과는 그게 없군요. 없어요. 그거를 제가 처음부터 10년 전에 제가 그 congressional 그 staff로 일할 때 통과시킬 때부터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고 제가 또 초선위원회로 일하면서도 꾸준히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그것을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서 그 한국과 미국 사이에 경제적인 그 트레이드 릴레이션십을 보면은 그 어마운트가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그 음. 트레이드 파트너를 음. 한국을 우리가 제대로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것이 Partner with Korea Act를 통해서 우리가 네. 고칠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미 관계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네. 제가 지금 그 한미의원연맹협의회의 공동의장으로 있기 때문에 네. 또 국제관계위원회에 또 중진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 계속해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네. 또 한미의원연맹협의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한국 국회와 우리 그 미국과의 의원들이 좀 더 자주 만나는 네. 그런 그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미 간의 현안 문제가 뭔지 빨리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좀 더 이야기가 잘 되겠죠. 그렇죠. 예.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미의 그 주요 문제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대북 정책이 있어요. 이 대북 정책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대북 관계 문제에서는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나 그 바이든 애미니스트레이션에서 좀 더 강경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문제를 좀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요. 예. 지금 그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우리가 그 반복적인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지금 그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안보가. 그리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북한이 그 이유 없이 미사일 쏘아대고 막 그럴 때 네. 중국이 네. 그 UN 안보리 협의회에 오면은 네. 거기에 그 결의안이 나올 때 같이 찬성도 해줬는데 네. 최근에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렇죠.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좀 염려가 돼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유크레인 사태 터질 때 지금 중국이 뒤에서 조금 도와주고 있다 그런 모습에 네. 지금 북한에서도 지금 좀 더 거기에 관여하고 있지 않나 그런 또 목소리가 또 나오고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라는 것은 한국과 미국 간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는 과정에서 북한이 그 중국에 이렇게 많이 그 의존하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죠.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중국이 좀 더 이렇게 좀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 분명한 목소리를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한반도에 미사일 계속 그 쏘대는 것은 네. 우리가 미국에서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지금 그러니까 2022년도에 저희 그 민주당 쪽의 의원님들이 좀 법안을 좀 내놔서 한반도의 그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 한인이면 네. 또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일을 하는 분들이면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죠. 네. 그렇지만 거기에 그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그 한반도의 평화를 불러오느냐는 정말 그 의견이 좀 이렇게 나눠지는 예.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도 뭐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결의안 같은 거 하나를 통해서 한반도에 뭐 평화가 오게끔 하자. It sounds good. 그렇지만 그런 결의안 하나 통과시켰다고 그래서 네.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거라든지 뭐 전쟁의 그 위험을 완전히 묵살시킨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통과가 된다면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에 그 한국에 주둔해 있는 주한미군들을 빨리 철수시키라는 그 목소리만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그 북한이 비핵화를 스탑하겠다는 그 의지를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 뭐 5년 후에 10년 후에 비핵화된 북한이기를 바라는 그런 wishful thinking에서 북한을 바라다 보지 말고 오늘날 핵무기를 보유하고 계속 핵무기를 쏘아대고 있는 그런 북한의 현재 모습으로서 북한을 대해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런 차원의 저희 미국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한국뿐만이 아닌 그 주변 국가들과의 공조된 그런 목소리를 확실하게 그 consolidate 할 수 있도록 미국이 리더로서의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북한은 이제 완전히 검증이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그 비핵화를 한 그런 그런 것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인 사회의 이제 정치력 신장 문제를 좀 여쭙겠는데요.
네 분의 의원, 하원 의원께서 연임을 하시면서 이제 좀 더 정치력이 신장돼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게 좀 더 필요하고 노력이 좀 있어야 할까요? 솔직히 저희는 그 partisan 멤버기 때문에 네. 미셸 스틸 의원인가 저는 공화당 의원으로서 네. 또 앤디하고 메릴린 스트리클랜드는 민주당 네. 의원으로서 저희들이 각 속해진 당에서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미셸이나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아시안들이 좀 더 공화당에 합류돼서 네. 저희 목소리를 좀 이렇게 크게 내주고. amplify 해주기를 네. 원하죠. 앤디하고 메릴린은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 민주당 속해 있기 쪽에서. 때문에 아시안들이 좀 더 민주당 쪽으로 더 등록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partisan 멤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무엇이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좋은 법안인지 네.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중요한 것은 일단은 그 한인들을 우리를 통해서 네. 우리를 보고 민주당도 상관없고 공화당도 상관없고 일단은 우리의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한국계의 의원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네. 원하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우리가 직접 늘어나는. 우리가 직접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고요. 그 초당적인 차원에서 일을 하는 지금 그 팩들이라든지 Political Action Committee 그런 팩들이 많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초당적으로 한다면은 저희가 뭐 공화당이기 때문에 우리를 안 도와주고 민주당이기 때문에 안 도와주고 이런 걸 떠나서 네. 일단 당선돼서 우리 커뮤니티를 대표하고 있는 의원들은 초당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다 지원을 해주시면 우리가 목소리를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반도의 문제라든지 또 네. 한미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네.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목소리를 낼 수 네.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해마다 우리가 Korean American Day 레졸루션을 상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거는 초당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작년 말에 12월에 저희 미국 국회의사당 내에서 처음으로 코리안 김치 데이를 네네네네. 했습니다. 그런 것도 초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너무 당적으로 이렇게 싸우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목소리가 더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네. 우리가 What are the issues we can work across the aisle? 초당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를 통해서 공화당으로 소속된 그 한인 유권자들은 공화당들에게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한 표를 꼭 그러니까 exercise your right. 그래서 꼭 투표를 행사해달라. 하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당한테 하시고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기 때문에 뭐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이걸 떠나서 일단은 우리의 그 한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일 작은 부분서부터 네. 투표서부터 시작된다는 그렇죠. 거.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년간의 활동에서 이제 영킴 의원님 여러 활동을 하신 텐데 유권자 여러분, 한인 여러분, 저의 이런 활동을 좀 잘 좀 지켜봐 주세요.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 하나만 좀 얘기를 해봐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초선으로서 그 170 컨그레스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그것은 네. 무엇이냐. 당을 떠나서 저는 초당적으로 계속 일을 할 것이고요. 초선 의원으로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만큼 한 회기 동안에 지금 제가 상정한 그 법안들 중에 29개가 하원을 통과했고 10개가 벌써 법안으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인 그 의원으로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항상 그 친정에 돌아올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서 저는 제가 어디에 출신인지를 항상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그 미국 그 의회라는 데 시집을 보냈으니까 제가 거기서 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멀리서나마 항상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제가 친정에 돌아올 때마다 항상 반가운 모습으로 저를 또 허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보다는 결과로서 보여드리겠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자, KP플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